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아빠입니다. 자, 어제는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리플 가격에 대한, 이번 주 리플 가격의 전망에 대해서 같이 또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었죠. 그런데 이제 오늘 또 리플이 또 하락을 하다 보니까 걱정이신 분들이 또 많으셔가지고 오늘 왜 이렇게 또 떨어지고 있는지, 자, 오늘 밤이나 새벽 정도에는 또 시장이 어떤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좀 준비를 해왔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어제 이더리움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이제 투자를 하실 때 뭐 리플이라든지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이런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를 활용을 한다면 또 매수 매도 하는데 은근히 또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지표이다 보니까 오늘 이 지표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 지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매도를 하는 데 있어서도 또 많은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 매수를 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 많이 도움이 되는 편이죠. 그래서 과연 이 지표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또 활용을 해서 또 매매하는 데 쓰면 좋을지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어제 말씀을 드렸던 핵심 이제 이번 주에 리플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가 어떤 것인지 같이 살펴볼 건데요. 자, 보시다시피 이번 주 오늘은 PC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와 코어 PC가 이렇게 발표가 됩니다.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난 12월 18일에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던 거 기억나시죠? 이 당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하게 되면서 당시 리플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시다시피 지표 발표 이후에 강하게 또 반등을 또 한 차례 보여줬었죠. 근데 이렇게 상승한 다음에 상승분이 모두 반납되고 지지라인 이탈하고 떨어졌었잖아요. 이게 왜 그랬던 거냐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데이터 값이 좋게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 데이터 값을 믿을 수 없다. 대부분 미국 경제학자들이 이 지표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사실 상승분이 모두 반납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다가 이때 당시에 앱스타인 사건까지 또 다시 한 번 더 번지고 있다 보니까 낙폭이 좀 더 확대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보셔야 되는 부분들은 이 당시 CPI가 좋게 나옴으로써 결국 강하게 반등을 보여주고 상승세를 이어갔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물가 데이터라는 게 이 리플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런데다가 여기서 이 CPI보다 더 중요한 지표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CPI보다는요, PC에 대한 결과치에 대한 데이터를 보고 이 통화 정책을 또 금리 결정을 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PI보다 오히려 PC가 더 좋게 나와줘야지만 앞으로 금리 인하 횟수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CPI가 좋게 나온다 할지라도 PC에 대한 결과치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항상 물가 데이터는 어디서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했죠? 바로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의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일 밑에 초록 색깔, 뭐 빨간 색깔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이 초록 색깔과 이 주황 색깔, 이 노란 색깔이 바로 PC 지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발표하는 게 10월 달치가 발표가 되는데 코어 PC 같은 경우는 2.788%, PC 인플레이션은 2.864%가 나오게 되죠. 자, 이 정도 수치. 자, 아마 감이 안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기준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3.5%. 자,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3% 초반대까지는 되게 물가가 안정적이구나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아까 보셨다시피 10월 31일 거 얼마죠? 2.788과 2.864예요. 이 정도면 되게 안정된 수치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PC가 발표가 되게 되면 오늘 하락했던 하락분들이 모두 이제 회복을 하게 되면서 다시 한 번 더 2,900원대 다시 한 번 더 진입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시간 봉 흐름으로 보셨을 때 기술적인 흐름대로 보시더라도 이 앞전에 하락이 나왔을 때 투매가 나왔던 위치가 바로 2,950원 자리예요.
자, 투매가 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나요? 자, 투매가 나온다는 것은 이 이하로는 매도세가 더 많이 터졌다라는 것이, 매도세보다 매수세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렇게 투매가 나온과 동시에 매도 물량들이 많이 있는 만큼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 1번 구간과 이 2번 구간으로 나뉘어서 보게 된다면 매물이라는 게 1번 구간에 많이 포진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강하게 또 하락을 보여주다가 상승세를 보여줬을 때는 이런 투매가 나왔던 이 1번 박스권 하단까지 강하게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리플 같은 경우에는 2,950원까지는 충분히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이번 주 흐름만 놓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를 활용을 해서 언제쯤 다시 리플이 또 강세를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일단 결론만 두고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 하단 지표가 있는 게 바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입니다. 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를 보는 이유는 뭐냐면 보통 코인베이스라는 거래소는 개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 개인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를 주로 많이 이용을 하고요. 코인베이스는 기관 중심의 거래가 많이 활발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 빨간 색깔이 바로 음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에가 바로 양수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양수가 유지가 되면 기관들의 자금들이 시장으로 많이 유입이 되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음수가 유지가 되게 된다면 반대로 기관들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구나 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리플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리플뿐만 아니라 이더리움이든 비트코인이든 다 해당이 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음수가 계속해서 지속되는 경우에는 이런 변동성이 커지게 되고 그리고 하락 추세가 이어질 때 보통 이런 음수가 많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반대로 양수가 나오게 됐을 때는 이렇게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구간들, 기관들의 자금들이 많이 유입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매수세가 많이 붙기 때문에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구간들에서 양수를 많이 띄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최소 이제 어떻게 보시는지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최소 4에서 5 거래일 이거를 보시면 되세요. 양수가 유지가 되는 게 최소 4에서 5거래일 이상의 양수가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앞에서 한 번 정도 터지는 게 아니라 4에서 5거래일 정도의 양수가 유지가 되게 되었을 때는 그때부터 리플이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보일 수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보통 이런 큰 급등 지금 보시다시피 지난 7월 달에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했었잖아요. 이런 상승세가 나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양수가 나와줘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매수를 하실 때 이렇게 저점 구간을 노린다라고 하셨을 때는 이렇게 음수일 때 노리는 게 아닙니다. 음수일 때 노렸다가 이럴 때도 똑같이 음수잖아요. 근데 더 빠지죠? 더 빠집니다. 그래서 보통은 상승의 시작점을 알리는 양수가 바로 4, 5거래일 정도 유지가 되었을 때 우리가 기술적인 흐름들을 보면서 저점을 노리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바닥 구간에서는 양수를 띄면서 유지가 되었을 때, 바닥에서 양수가 형성이 되었을 때 그때는 바로 상승의 시작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어느 정도 많이 급등이 나온 상황 안에서 음수가 갑자기 나온다. 그러면 음수가 4, 5거래일 이상 유지가 된다 라고 하게 되었을 때는 좀 리스크가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우리가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 8월 달에도 고점을 찍고 나서부터 해서 대략 4거래일 정도 음수가 유지가 되었었잖아요. 그리고 양수가 2번 정도 나와줬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앞에서처럼 양수가 꾸준히 유지가 되면 괜찮구나 정도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괜찮구나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지만 이렇게 또 듬성듬성 이제 양수폭도 좁아지고 음수폭도 좁아졌을 때는 우리가 조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8월 달부터 해서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후에 양수를 띄고는 있지만서도 또 이후에 보게 되면 어떤가요? 음수가 쭉 나오게 되죠. 자, 여기까지는 괜찮다라고 보셔도 돼요. 근데 11월 달부터 해서 음수가 쭉 나오는 순간부터는 반드시 꼭 분할 매도를 해 나가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수 나오고 나서부터 현재까지도 쭉쭉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표를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데 활용을 하신다라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닥 구간에서 양수를 처음으로 띌 때는 매수의 신호다 라고 보시면 되고, 고점 구간에서 음수가 4, 5거래일 정도 나온다, 그때부터는 위험 신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십니다. 마찬가지로 2024년 12월 달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어떤가요? 자, 보시면 자, 이때를 보려면, 자, 8월 달부터 이렇게 보려면, 이때를 보려면 여기서부터 봐야겠죠. 음수를 띄고 나서 양수가 유지됐던 요 구간들, 그쵸? 그리고 양수 유지하다가 음수 나오죠. 조심해야죠. 그러다가 양수 뛰는 순간부터 매수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되나요? 바로 엄청난 급등이 나오게 되죠. 그죠? 지금 이렇게 상승하는 상승폭이 절대로 적은 게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도 잠깐 보여드리게 되면 대략 바닥 구간에서부터 20% 30%씩 급등했던 시기들이에요. 그쵸? 이게 적은 수익은 또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활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를 제가 구독자방에다가 같이 이렇게 공유를 해드릴게요. 이제 이거를 설정하는 방법들을 제가 공유를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아, 이게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또 느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솔라나와 같은 시가총액 큰 코인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 지표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간단하게 이 지표 설명을 드렸던 부분들이고, 아마 이제 지금 보시게 되시면 음수가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음수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양수로 전환되는 시기들을 꼭 체크를 해야 되고요. 이렇게 조금 양수가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보시다시피 이전처럼 0.05에서 0.1 정도까지는 이렇게 유지가 되어줘야 돼요. 그 순간부터는 어떻게 된다? 바닥에서 양수가 튀어나왔을 때, 그리고 이 정도 수치 정도 결과값이 나와줬을 때는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직까지 음수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려면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수를 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이 시기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 쪽이 크게 움직이는 편은 또 아니기 때문에 이런 알트코인들, 이슈 있는 알트코인들로 단타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찌됐든 메이저 쪽이 수급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런 자발트 쪽으로 해서 수급이 많이 쏠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유니스왑이라든지 이런 코인들을 또 같이 추천을 드렸던 부분들이고요. 유니스왑도 지금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20% 정도 수익이 났었는데,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추천드리지 못했는데 내일 또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런 단타 할 수 있는 이런 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단타 해 가면서 10% 20%씩 모아가다 보면 되게 큰 수익이 됩니다. 그래서 짧게 이렇게 치고 나오고 하는 방식으로 해서 전략을 세워 나가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또 추천드리는 것들 한번 참고해서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지켜보세요. 지금 얼마나 수익이 나는지는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다 보실 수가 있고, 들어오셔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아, 이 사람 좀 따라 해봐도 괜찮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구독자방은 저희 고정 댓글란에 링크가 하나 있어요.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 페이지가 나오게 되거든요. 여기서 실시간 소통방 입장 이거 하나만 눌러주세요. 네, 눌러주시고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제가 문자로 안녕하세요 코인아빠입니다 하고 저희 구독자방 링크입니다 하고 문자로 보내드려요. 그 문자를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저희 구독자방 딱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혹여나 또 걱정되시는 거 있으시면 같이 또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좀 어떠셨을까요?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리플 다시 한 번 더 올라와 줄 거예요. 지금 떨어지는 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